자, 이번에는 8페이지에 있는 사람의 유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문제가 대체로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유전 형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유전들이 연관되어 있고 형질들이 복합적으로 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전에 대한 원리를 잘 문제에 적용하지 못하면 계속 헷갈리고 문제 자체를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필요한데 여기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은 4번까지는 거의 기본 문제에 해당하고요. 5번이 좀 어렵죠. 네, 일단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ABO식 혈액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ABO식 혈액형하고 정록생명이 사람의 유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두 개의 특징이 있죠.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고요. 그리고 복대립 유전입니다. 그래서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그래서 대립 유전자 두 개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죠. A, B, O. 그래서 그 중에서도 A와 B가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ABO식 혈액형의 표현형은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 문제에서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문제의 문항이 있으면 그 유전도 같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록생명 무슨 유전이죠? 생명 아니고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 그 중에서도 X염색체 유전입니다. 우리가 이 X염색체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록생명은 반성 유전이면서도 열성이거든요. 열성 반성 유전입니다. 따라서 남자보다 여자가 발현되는 비율이 더 낮죠. 여자는 유전자를 생명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이 되지만 남자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이 되거든요. 남자는 50%, 여자는 33.3%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성 반성 유전은 여자가 유전병이면 남자도 유전병이다. 이 원리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록생명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문항이 문제에 나오면 해당되는 유전도 X염색체에 있는 유전, 반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우열 관계는 또 다시 따져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일단 ABO식 혈액형이니까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영희네 가족하고 지금 영희랑 철수랑 결혼을 한 요런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영희의 엄마가 A형이고요. 영희 오빠가 AB형이네요. 그럼 영희의 아버지는 혈액형이 뭐가 돼야 될까요? 엄마는 유전자를 A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엄마의 유전자형은 AA거나 AO가 되겠죠. 그런데 A형을 가지고 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에서 B형이 나오려면 아빠는 B 유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 이상을. 그러면 엄마가 AA라고 하면 아빠에게서 B를 받고 엄마에게서 A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AB형이 될 것 같으니까 A형 엄마에게서 B형 자손이 나오려면 엄마의 유전자형은 AO가 돼야 됩니다. AO. 그리고 아빠는 아들하고 딸에게 B 유전자를 하나씩 줬고요. 이 나머지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B도 될 수 있고 BO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AB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AB형이면 아들에게 B 주고 딸에게 B 주고 이 A 유전자는 유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희 아버지의 혈액형은 AB형일 수도 있고 B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손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여기에 좀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희가 O형이라거나 그러면 아버지 유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 둘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영희의 유전자형은 엄마에게서 O를 받았을 테니까 BO가 되겠고요. 그러면 BO인 영희랑 AB인 철수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녀 유전자형은 B하고 철수에게서 A 받으면 AB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영희에게서 B, 철수에게서 B 받으면 BP, 유전자 0. 그리고 영희에게서 O, 철수에게서 A 받으면 AO. 영희에게서 O, 철수에게서 B 받으면 BO. 이렇게 유전자 0 4개 나올 수 있고요. 표현형은 BB와 BO가 똑같으니까 A0, B0, AB0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2번 문제는 역시나 가계도 문제고요. 가계도 문제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 우열관계를 따지는 것입니다. 우열관계. 자, 여기서 가계도를 이렇게 쓱 봤을 때 여기에서 우열관계가 눈에 보이면 여러분은 가계도 문제를 좀 접해본 사람이겠죠. 우열관계에서 제일 쉽게 우열관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서 없는 표현형이 자손에게 나왔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양쪽 부모 둘 다 정상 표현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손에게서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이런 갑툭튀가 열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전에서는 정상 유전이 유전자가 유전병 유전자보다 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형 쓰기 편하게 정상 유전자를 라지 A, 유전병 유전자를 스몰 a라고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사람은 스몰 A의 유전자를 가지겠죠. 그러면 스몰 A 자손에게 만들어지려면 양쪽 부모 둘 다 라지 A, 스몰 a가 돼야겠고요. 여기 이 딸은 라지 A 언더바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뭐가 들어갈지 알 수 없어요. 라지 A, 스몰 a일 수도 있고 라지 A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엄마와 딸이 전부 다 스몰 A가 되겠고 딸이 스몰 A만 2개 가지려면 아빠는 라지 A, 스몰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도 엄마에게서 스몰 A가 하나 오겠고 정상 표현형을 가지려면 아빠에게서 라지 A가 하나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일단 정상이니까 라지 A가 하나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구나. 이 사람 스몰 A가 되겠네요. 엄마가 스몰 A니까 아빠에게서 라지 A 하나, 엄마에게 스몰 A 하나. 오케이. 자,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인가요? 아니요, 열성입니다. 유전자형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유전자형을 알 수 없어요. 요거 맞고요. 여기 A와 B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유전병 유전자를 갖는다. 여기 아빠가 스몰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스몰 A를 무조건 하나 가져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라지 A를 받으면 라지 A, 스몰 A 유전자형을 갖게 될 테고요. 엄마도 스몰 A를 주면 스몰 A 유전자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도 유전병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도 문제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 우열관계 파악입니다. 자, 여기서도 부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게 있죠. 그래서 1, 2, 5, 6 이 가족에서 정상하고 유전병 우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대해서 유전병이 열성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 유전자를 A, 유전병 유전자를 A땡이라고 표시해 보면 6번은 A땡 이렇게 가지게 되겠네요. 좀 보기 편하게 지우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A땡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자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이 유전이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문제에 ABO식 혈액형이나 아니면 정록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에서 가지고 있던 조건, 우성이면 남유 여유, 열성이면 여유 남유,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되면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죠. 만약에 맞다고 하면 다른 조건 따져봐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맞다고 해서 여유 남녀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성염색체 유전 열성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은 유전병이 열성이니까 열성 유전에 해당하는 거. 자, 반성 유전 열성이라고 하면 여유 남유가 해당이 돼야 됩니다. 한성 유전은 무조건 아니겠죠. 여자가 유전병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유 남유 오호라 이게 맞구나.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6번과 3번은 무슨 관계? 가족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시아버지가 되겠지만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여유 남유를 따지려면 6번과 1번을 보거나 아니면 6, 7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유 남유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이 유전은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네요. 그러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2개씩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으면 될 테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A땡 A땡 3번도 A땡 A땡이 되겠죠. 그러면 6번이 A땡을 2개 가지기 위해서는 1번과 2번 양쪽 부모에게서 A땡을 하나씩 받아야겠고 정상 표현형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둘 다 AA땡 이렇게 이형 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겠죠. 양쪽 부모에게서 A는 하나 받았을 테고 이 나머지 하나가 A일지 A땡일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아빠가 A땡 A땡을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A땡을 하나는 가져야겠죠. 그리고 엄마에게서 우성 유전자 받아가지고 A, A땡 이렇게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엄마는 AA인지 AA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됐죠? 보기를 보면 유전병 A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2번에 유전병 A 유전자는 이형 접합이다. AA땡이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6번과 7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 A를 가지려면 열성 A땡 A땡 이렇게 2개 가져야겠죠. 여기에서 A땡 A땡과 AA땡 사이에서 A땡 A땡 나올 확률은 50%가 되겠죠. 확률 계산해 보세요.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문제는 피부색 유전에 관한 자료입니다. 피부색 유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 그래서 보통 유전자형 3개로 유전자 3개로 유전자 3쌍의 유전자가 이 피부색 유전을 결정한다라고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는 검게 하는 유전자,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피부색을 희게 하는 유전자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세 쌍의 유전자로 유전 형질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유전자의 개수가 형질을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쌍의 유전자가 아니라 2쌍 이상의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하고 그 중에서 유전자형이 아니라 대문자로 표시되는 유전자의 개수 이게 형질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다인자 유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매우 검은색 피부의 남자, 그러니까 전부 다 대문자 6개 가지고 있는 남자와 매우 흰색 피부의 여자, 소문자만 6개 가지고 있는 여자 사이에서 갈색 피부의 딸이 태어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억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빠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죠. 그러면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 한 가지입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리고 엄마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C, 스몰 C니까 엄마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형도 한 가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요거를 교배해서 기억이 태어났으니까 기억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G, 라지 C, 스몰 C가 되겠습니다. 대문자가 3개니까 엄마보다는 색깔이 진하고 아빠보다는 색깔이 피부색이 연한 이런 딸이 태어났겠네요. 그죠? 자,
피부색 유전은 복대립이 아니라 다인자 유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억은 유전자형이 라지 A, 라지 B, 스몰 c인 생식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A랑 B랑 C는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각각 서로 독립이라는 의미가 되겠잖아요. 서로 독립이니까 라지 A, 스몰 A 중에서 하나, 라지 B, 스몰 B 중에서 하나, 라지 C, 스몰 C 중에서 하나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식세포는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 기억이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인 유전자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부색의 종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기억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 중에 하나씩을 골라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 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C, 즉 대문자 3개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식세포 중에 대문자 2개 있는 거 라지 A, 라지 B, 스몰 C거나 아니면 라지 A, 라지 C, 스몰 B 혹은 스몰 A, 라지 B, 라지 C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2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1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라지 A, 스몰 B, 스몰 C 혹은 스몰 A, 라지 B, 스몰 C 그리고 스몰 A, 스몰 B, 라지 C처럼 이렇게 1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고 전부 다 소문자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스몰 A, 스몰 B, 스몰 C 하면 대문자 1개도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같이 결혼하는 배우자 남자는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골라봤자 라지 A, 라지 B, 라지 C 3개짜리 생세포 한 종류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도 대문자 3개, 남자도 대문자 3개 주면 자손에게서는 대문자가 6개가 나오겠네요. 2개, 3개 하면 5개, 1개, 3개 하면 4개, 0개, 3개 하면 3개짜리 대문자가 3개짜리 자손이 만들어질 테니까 피부색은 총 4종류.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5번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가계도가 딱 봐도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지금 유전형제 가와 나 지금 2가지가 같이 나오는 가계도가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둘 다 나오는 가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를 보면 이 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고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가와 나 2가지가 나오는데요. 가 형질은 대립 유전자 A와 A 땡, 나 형질은 B와 B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A는 A땡 그리고 B는 B땡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가계도를 보고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죠? 우열관계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우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기호를 그대로 보는 것보다 가계도에다가 어떤 형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직접 적어보면 눈에 더 잘 들어와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기호로 보는 것보다 적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1번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가, 나 다 발현되고 3번도 가, 나 4번은 가 그리고 1, 2의 첫 번째 아들은 가 둘째는 정상 그리고 5번 개체는 가, 나 6번은 가 그리고 6번의 동생은 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열관계를 한번 보게요. 부모에게서 없는 형질이 자손에게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있는가? 네, 없습니다. 일단 가계도만 봤을 때는 우열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느냐? 아니죠. 일단은 이걸 놔두고 넘어가서 상염색체 유전이냐 성염색체 유전이냐 이걸 그 다음에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유전형질 가의 경우 남유, 여유, 여유, 남유 이게 지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번과 아들 사이에서 남유, 여유인지 여유, 남유인지 일단 뭔가 성립이 되는 것 같죠. 이게 우열관계가 확실하면 좀 더 잘 눈에 보일 텐데 일단은 되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3, 4, 6 있는 곳에서도 보면 4번과 6번 사이에서 여유, 남유, 남유, 여유 이게 일단 뭔가 성립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확신하기는 좀 이르고 일단은 보류. 일단은 보류예요. 그리고 유전형질 나의 경우에는 남유, 여유, 여유, 남유가 되나요? 안 되죠. 2번과 5번 엄마와 딸 그리고 3번하고 그리고 그 아들 사이에서 지금 니은이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 유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유, 남유, 남유, 여유가 둘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일단은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 성립하니까 뭐 반성 유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반성 유전 아닌 걸로 상염색체 유전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이 문제에서 특이하게 나와 있는 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 양쪽에 있는 부모 1, 2, 3, 4 구성원의 치세포 한 개당 뭔지 모르는 유전자 기억과 니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A랑 A땡 중에 하나, 니은은 B와 B땡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0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해당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1이다 라는 거는 하나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형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혹시나 2가 나오면 해당하는 유전자를 2개 가지는 동형접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찾아봅시다. 기억에서 1번, 2번의 DNA 상대량은 일단 가려져 있고 3번, 4번만 제시해 줬어요. 자, 3번, 4번에서 지금 0하고 1이 됐는데 만약에 이 기억이 A다 라고 하면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3번은 A를 안 갖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전자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A땡, A땡 이렇게 돼야 되겠죠. 4번은 하나만 가지니까 A 하나, A땡 하나 이렇게 가지겠죠. A, A땡. 자, 그러면 이 둘의 3번과 4번의 표현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A땡은 A보다 열성이다 라고 맨 처음에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A땡, A땡을 가지고 있는 3번 개체는 열성 표현형, 그리고 4번 개체는 이형접합이니까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가계도상에서 봤을 때 3번과 4번은 표현형이 똑같습니다. 그럼 모순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그러면 A가 아니라 A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3번은 AA를 가지고 있겠고 4번은 A땡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우선 표현형이 나오니까 이거는 조건에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은 일단 유전자 A땡인 걸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따져 주어야 할 것은 3번이 A땡, A땡 여기가 AA 4번이 A땡을 가진다고 하면 이렇게 남녀가 체세포에서 지금 두 개씩 가지려면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3번과 4번의 자손은 3번이 우성 순종이니까 다 A를 하나씩 가져야 돼요, 유전자를.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성 표현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6번하고 6번 동생의 표현형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모순이 되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가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성염색체 유전, 그죠? 반성 유전이 되겠죠. 반성 유전이라고 보면 이게 해결이 되는가?
볼까요? 자, 반성 유전이라고 치면 남자는 유전자 하나만 갖죠. 그래서 3번이 A땡을 가지지 않으니까 A하고 나머지 하나는 Y 염색체를 가지고 4번은 A랑 A땡을 이렇게 갖는다. 그러면 양쪽의 아들에게서 아빠는 Y를 주고 엄마가 A를 주는 아들과 A땡을 주는 아들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면 A땡을 가지고 있는 4번 개체가 기억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에 대한 표현형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는 정상에 대해 우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가에 대한 유전은 우성 반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 유전자형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가가 나타나는 게 우성이니까 1번은 A땡하고 Y, 2번은 A랑 A땡이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 딸이 열성 A땡이 돼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남자니까 A랑 Y를 가지면 되겠고 5번은 아빠에게서 A땡을 받고 엄마에게서 A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A랑 Y, 4번은 A랑 A땡을 가지면 되겠고요. 6번은 A하고 Y, 그리고 6번의 동생은 A땡하고 Y.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일단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다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찾아야겠죠. 자, 니은 유전자를 보겠습니다. 니은 유전자가 그러면 얘도 그럼 B땡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번은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얘는 두 개씩 암수가 가지면 돼요. 그래서 B땡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2번은 B땡을 안 가지니까 B 이렇게 유전자형이 나오겠죠. 그러면 1번과 2번 둘 다 우성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니은에 대해서 지금 서로 표현형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B땡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B겠죠. B. 자, 그러면 B라고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은 하나만 가지니까 B땡. 2번은 B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열성 표현형, 1번은 우성 표현형. 둘이 서로 표현형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나타나는 2번 개체가 B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형질 나의 경우에는 유전형질 나타내는 사람이 열성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가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고 그러니까 열성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과 4번의 DNA 상대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이 나타나면 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B땡만 2개를 가지겠죠. 그래서 DNA 상대량이 0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은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B땡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B땡 4번은 B땡이어야지 여기 열성인 둘째 아들이 나올 수 있겠죠. B땡 이렇게. 그리고 6번은 B하고 B땡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거 1번, 2번의 DNA 상대량 안 구했나요? DNA 상대량. 자, A땡의 DNA 상대량 1번도 하나, 2번도 하나 가지네요.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나에 대한 유전자형도 한번 적어볼게요. 유전자형. 여기 지금 나가 나타나는 사람이 열성이니까 B땡. 그리고 5번도 B땡 이렇게 됐죠. 그러면 부모가 B땡을 하나씩은 가져야 되니까 1번도 B랑 B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은 B하고 B땡, 그리고 두 번째 딸은 B하고 B땡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구했네요. 유전자형이랑 DNA 상대량까지.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첫 번째. 니은은 B다. 니은은 B 맞죠?
그리고 DNA 상대량 A, B, C, D 다 더하니까 11, 01. 2가 아니라 3이네요. 니은 틀렸습니다. 5번과 6번 사이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을 구해보자. 일단 유전형질 가는 반성 유전이니까 딸이 나타날 확률을 따로 구할 수 있겠죠. 아들은 제외하고 딸이 될 확률만 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이니까 여기 있는 A랑 이쪽에 있는 A 그리고 A땡이 교배했을 때 우성 표현형 나타날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딸에게서 가의 유전형질 나타날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1. 그리고 유전형질 나의 경우에는 나타나려면 빗땡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빗땡인 엄마랑 비빗땡인 아빠 사이에서 빗땡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해주니까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겠네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복잡했는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여기에서 DNA 상대량을 가지고 지금 유전형질 가가 우성 반성 유전이라는 걸 찾는 데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가계도에 접근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라도 포기하지 말고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수업 끝나고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